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장예찬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유승민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현재 국내힘 각 후보들, 소위 말하는 체인저 벨트 후보들을 갖다가 지원 요새한다는 명목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다니는 그 유승민 씨의 그 행태, 그런 것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임종석, 박용진 이들의 행태, 언행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유승민은 그들에게서 배워야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장예찬 씨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바로 또 이 임종석과 유승민의 행태, 이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제가 일전에 그 유승민 관련 영상에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들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장예찬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공천 취소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주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게 실제 본심인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소위 협상용인지 아니면 뭔가 이 자기가 사퇴해야 될 명분을 달라는 그런 소리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장예찬이 일단 무소속 출마한 것 자체부터가 명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인 지지층 거의 대다수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도태우 후보와 장예찬 후보를 같이 묶어가지고 도태우 장예찬 공천 취소 때문에 보수 지지층이 국민의힘으로부터 한동훈 비대위로부터 마음을 돌렸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서 또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수 지지층이 마음을 돌렸다는 그런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도태우 후보가 공천에서 취소된, 그리고 장예찬 후보가 부산에서 취소됐지 않습니까? 이 두 지역의 민심이 그 이후로 뭔가 상당히 악화됐다. 그런 지표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도태우, 장예찬, 이 공천 취소, 이런 것 때문에 국내힘 지지율이 떨어져 나갔다. 이거는 상당히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어제 두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태우의 공천 취소와 장예찬의 공천 취소는 다릅니다. 도태우의 공천 취소는 보수 진영의 그런 의견을 대변하다가, 피해를 본 거기 때문에 이 도태우의 경우에는 그 공천 취소에 대해서 반발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예찬의 경우에는 다릅니다. 장예찬이 지금 현재 뭐 진짜 보수 공격수, 최전방 보수 공격수, 뭐 친윤 이런 것들을 표방하지만 장예찬이 그동안에 보수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 무슨 활동을 해왔는지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그렇게 아는 바가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의견을 남겨달라고 했는데 그분들조차, 장예찬을 지지하는 분들조차 그런 근거를 대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예찬과 도태우의 공천 취소, 그리고 그들의 무소속 출마 명분은 다릅니다. 그 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예찬은 출마할 명분이 사실상 없었다라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장예찬이 그렇게 무소속을 출마함으로써 국민의힘 지지세를 갖다가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장예찬, 최전방 공격수를 자처하는 장예찬이 지금 반으로 갈라먹고 있기 때문에 국내힘 후보가 여기에서 떨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당의 유동철 후보가 여기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된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건 그냥 한석을 잃는 게 아니라 원래 여기가 국내힘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계산해보면 사실상 두 석을 잃는 것과 같다. 이런 계산이 나온다 그겁니다. 이것도 이제 댓글로 의견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적한테 어부지리를 허용한 거, 적을 이롭게 하는 거, 장예찬은 최전방 보수 공격수라고 자처하지만 최전방에서 적을 이롭게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별로 반발할 내용이 없다. 근거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장예찬이 이 이재명과의 투쟁? 이재명과의 전투? 문재명과의 전투? 이 나라를 정말 이 이재명, 문재인 세력으로부터 구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꼭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지 않더라고 하도 그 자기의 역할은 많이 있을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이 있고 장예찬은 또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습니다. 이제 30대 중반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장예찬이 이 외모는 어떻게 생길지 몰라도 상당히 나이가 젊습니다. 아마 88년생인가 89년생인가 그럴 겁니다. 우리 나이로 따지면 이제 36이고 만으로 따지면 34인가 35밖에 안 됐습니다. 그렇게 어린 사람입니다. 근데 마치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이걸 놓치면 앞으로 정치를 못할 것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장예찬보다 이 정치판에서 더 많이
구른 이런 사람들, 그리고 장예찬보다 더 억울한 사람들, 저는 물론 이 임종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박용진 같은 경우는 정말로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진을 제가 뭐 동조하고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박용진이 이재명 당에서 그를 공천해서 밀어뜨리기 위해서 각종 했던 그 제도적으로 악용해가지고 박용진을 공천 배제, 사실상 그런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박용진을 봤을 때 장예찬의 경우는 너무나도 비판받을 소지가 크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임종석과 박용진의 사례를 유승민을 비판하는데 한번 활용을 했지만, 오늘은 장예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들의 이 지금 현재 언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장예찬은 먼저 이 완주 의사를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정연욱이 그걸 거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다, 만약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그 책임은 정연욱에게 있다, 국민의힘에게 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선전전을 하려고 그런 명분을 쌓고 있습니다. 장예찬이 지난 1일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일화를 제안해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일화를 거부하는 사람은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당의 공천 취소에 반발해서 무소속으로 뛰쳐나가서 국민의힘 지지세를 반으로 갈라먹은 사람이 바로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대다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장예찬은 그와 아주 다른, 그와 반대되는 그만의 또는 소수자의 입장에서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한 사람이 민주당 편을 드는 것이다. 여러분들, 단일화가 필요하게 하는 그 상황을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보수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는 자기 당의 결정에 반발해서 뛰쳐나간, 자기 당의 공천 신청을 할 때 그런 서약을 어기고 뛰쳐나간 그런 사람과 단일화를 할 경우에는 이거는 명분이 없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장예찬이 다른 정치적 이유로 반발하고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게 아니라 과거 장예찬이 자기의 SNS에다 남긴 그런 기록들 때문에 그게 민심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 차단한 거 아닙니까? 공천 취소를 하면서. 근데 장예찬과 단일화를 한다? 그게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이게 부산 수영구뿐만 아니라 전국 판세에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뭐 양문석이니 김준혁이니 이런 사람들의 막말 논란, 그리고 이 도덕성 논란, 이런 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지지율이 꺾이고 있다, 또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조금씩 오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까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장예찬과 단일화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부산 수용구에서는 또 혹시 한석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선거 판세에서는 전혀 득될 게 없고 오히려 잃는 게 너무나도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모로 봐도 이 장예찬과의 단일화는 국민의힘 측에서 받을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근데 장예찬은 계속 이 단일화를 안 받은 이 국민의힘 측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이 의석을 넘겨주는 거는 결국 국민의힘이 넘겨준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전을 하려고, 그런 식으로 총선 이후 명분을 쌓으려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4일 날에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일 밤 12시 무렵에, 그러니까 자정 무렵입니다. 제가 캠프의 청년들과 함께 상대 후보의 사무실 앞까지 찾아가서 계속 기다렸다. 아쉽게도 정 후보, 정연욱의 얼굴을 보거나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끝까지 뭐 옛날 그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찾아가듯이 삼고초려를 하는 것처럼 정연욱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 기회는 끝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장예찬의 언행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장예찬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예찬이 정말 보수를 위해서 이렇게 무소속으로 나와서 광야에서 외로운 싸움,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장예찬이 그 국회의서 그거를 포기하지 못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정말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장예찬을 지지하셨던 분들, 장예찬을 지금도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할 겁니다. 왜 장예찬을 계속 비판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한번 상황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 문재명 심판보다도 장예찬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재명당을 심판하는 것보다도 장예찬의 당선이 더 중요합니까? 애초에 장예찬이 지금 부산수영구에서 당선될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런데 대체 실현되지도 않을 일과 실제 이 보수 지지층이 결집했을 때 실현할 수 있는, 현실 가능성 있는 이런 일들과 한번 무게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임종석과 박용진의 경우를 갖다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공천에서 배제됐다, 컷오프 당했다, 의도적으로 이재명이가 자기의 경쟁자로 부상할 수 있는 임종석 나 자신을 갖다가 배제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임종석이가 지금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 2020년 같은 경우,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제 컷오프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들이 소위 말하는 더 컷 유세단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만들어서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임종석이도 이와 비슷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4일날 라디오 프로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김해 양산 들려서 지금은 진주다. 28일부터 거의 이곳에 와서 상주하고 있다. 경남 곳곳을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경남에서 현지 지원 유세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그때 이제 출정식에서 포옹을 했습니다. 임종석이가. 그때 무슨 대화를 나눴느냐 했더니 임종석이가 유세 현장에서 많이는 못했지만 전국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런 정도 얘기를 나눴다. 이 대표가 저한테 고맙다고 해 그걸로 됐다고 해 모든 앙금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예찬이 억울하겠습니까? 임종석이 억울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임종석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임종석이는 일단 그 해당 지역에 나오면 거의 당선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왜냐면 임종석은 거기서 이미 재선을 했었고 임종석의 친구가 거기에서 3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임종석의 지지세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임종석이를 의도적으로 배제했지만 임종석이는 말로는 모든 앙금이 사라졌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원래 선거운동 첫날 가겠노라고 이야기를 해둔 터였다.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건 제 개인의 문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합니다. 총선 전체는 조금 어찌 보면 이후에 대한민국 운명이 갈린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인데 비교가 되나? 라고 하면서 유세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임종석 그 지역구에 임종석이가 나가려고 했던 그 지역구에 나온 전현희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 당선돼 주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박용진이 총 3차례에 걸쳐서 사실상 그 더불어민주당 내의 그 당규 이런 것들을 사실상 악용해서 박용진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용진은 중간에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왜냐?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실시된 경선이 무효화됐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공직선거법상에서도 저촉되지 않는 그런 한도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할 길이 있었는데 박용진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지역구인 서울 강북을 출마가 3차례에 걸쳐서 좌절했지만 박용진은 결국 자기 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걸 수용하는 선당 후사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속으로는 아주 부글부글 끓고 나중에 이재명을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마음은 먹고 있겠지만 현재 보이는 모습 자체는 선당 후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예찬이 국내임 공천 취소가 되자마자 뛰쳐나가서 무슨 무소속 출마라고 무슨 윤석열 대통령 계속 언급하고 자기가 마치 진짜 보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보수의 최전방 공격수인 것처럼 자기가 마치 정말로 싸울 줄 아는 보수의 전사인 것처럼 그렇게 자처를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진영을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임종석과 박용진입니다. 임종석과 박용진의 그 운동권 경력 그리고 이들의 약간 불구죽죽한 그런 이력들 이런 것들을 배제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자기 진영과 자기 당을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싸우는 겉으로나마 외관상으로나마 이렇게 자기의 분노를 삭히고 자기의 감정을 감추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런 모습과 장예찬이 공천 취소되자마자 뛰쳐나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팔고 다니면서 자기가 진짜 보수라고 자처하는 그런 모습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누가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진영을 위해서 선당후사를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 과연 자기 지지층의 그 니즈, 수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지지층이 바라는 거 뭡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문재명을 심판하고 조국을 심판하고 이 나라를 공정과 원칙과 정의와 상식 이런 것들이 구현된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이런 것들이 바로 국민의힘 지지층, 우파 지지층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염원을 위해서 과연 장예찬이 뛰고 있는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장예찬에 대한 지지 여부를 계속 판단해 보셨으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